우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방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평범하고 좋은 집을 얻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기운이 나쁘거나 사고가 있었던 집을 모르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정말이지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고가 있었던 집을 이사가며 벌어졌던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는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하죠. 때는 2002년 춘3월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다. 나는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신림동으로 이사를 하려 복덕방을 찾았다. 조금 쌀쌀한 듯 했지만 봄 내음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그때 복덕방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2층에 있는 15평짜리 빌라를 보여주셨을 때 난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뜻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길래? 건물도 새 거고 위치도 좋고 이 많은 가격에 절대로 못 얻는 집인데.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내 머릿속에 맴돌던 느낌을 말했다. 집 분위기가 너무 삐딱해요. 복덕방 아주머니는 그때 엄청 웃으셨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깎아줄 테니 당장 계약을 하자고 했다. 집주인이 오셔서 선뜻 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깎아주셨고 월세도 10만 원을 깎아주셨다. 나는 너무 좋은 조건에 뭔가 그 집이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날 이사를 왔다. 이사한 날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이야기를 건넸다. 어머머, 드디어 집이 나갔네. 1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는데 역시 주인은 따로 있는가 봐. 허허허허. 나는 그때 그냥 아주머니가 좋은 말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했다. 집은 유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와 같이 뭔가가 삐딱하다고 느끼는 데에 있었다. 집은 2층에 있었고 집은 3면이 커다란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집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유리로 만든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 밖은 자동차의 소음으로 매우 시끄러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고요해서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내가 숨을 쉬는 게 불편하기까지 했다. 집은 큰 방 1개와 작은 방 1개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 있었는데 거실과 작은 방은 커다란 유리로 된 미닫이 문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사한 뒤 한 달쯤 됐을까? 나는 공부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침실인 큰 방으로 가기가 귀찮아 그냥 작은 방에서 이불을 펴고 누웠고 곧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나의 모기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에 나는 어렴풋이 잠이 깨었고 에이씨 이게 뭐야 이불 젖기 전에 큰 방으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잠이 깨지 않아 계속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물이 얼굴에까지 떨어지는 거였다. 나는 투덜대며 얼굴에 물을 닦아내기 위해 손을 얼굴로 가져갔는데 약간은 비릿하고 끈적하고 따뜻한 느낌의 액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머리칼이 서는 느낌이 나며 전등 스위치를 누르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순간 내 손을 보았다. 놀랍게도 내 손과 면티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며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공포는 현실로 다가왔고 나의 입은 꾹 다물어진 채 열리지 않았고 온몸이 굳어버려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싶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누가 나를 데려가는지 얼굴이나 보자 하고는
용기를 내서 천장을 바라봤다. 아마 나의 뇌리 속에 그 영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빛발이 선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얼굴이 창백한 20대 초반의 여자가 형광등에 기묘하게 붙어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기묘하다는 걸 어떻게 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몸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지만 팔, 다리가 선어바디가 있는 것처럼 뒤틀려져 있다고 해야 할까? 눈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저 이상한 물체를 잠시 보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을 했고 나는 그대로 황천길로 접어든 줄 알았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깨니 피는 어디에도 없었고 천장에 여자도 없었다. 나는 휴, 다행이다. 가위에 눌린 거였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너무도 선명한 기억에 끔치고는 현실적이었다고만 생각했다. 그 뒤 내가 그 집을 도망치듯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은 내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데 집 주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니 경찰들이 사람이 죽었다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 방에 그 천장에 붙어있는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한 모습이었다.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악몽을 꾸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졸업한 학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도 받았지만 너무나 건강하다는 결과였다. 그래서 그냥 꿈의 존재는 무시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안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작은 방이 열려진 문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였다. 나는 도둑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몸이 너무 허해서 옛날에도 헛것이 보이는구나. 나는 그날로 한약을 지어 먹었다. 그러고 얼마 후 나는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다. 작은 방에는 내 책상과 듀오백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가 회전식이라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일어날 때 의자를 돌려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는 습관이 있어서 의자는 항상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방 방문은 항상 열어놓고 살았다. 그날 대낮에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큰 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내 의자에 앉아있는 그 여자애를 정면으로 보고야 말았다. 마치 시체를 의자에 앉혀놓은 듯 축 늘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팔을 팔걸이에 걸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앉아있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게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내 머릿속에 스친 생각들은 내가 전에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구나. 이 집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느껴진 게 저 여자애 때문이었구나. 그 뒤로 나는 내 의자만 보면 소름이 끼쳤고 그 의자를 결국 친구에게 줘버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안에 의자를 들여놓지 않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하고야 말았다. 이사를 가는 날 주인 아저씨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았지만 아저씨는 내가 이사 오기 몇 달 전에 그 집을 사 이사를 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눈치를 보는 것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아저씨에게 계속 해묻는 걸 실례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그때 기묘하게 뒤틀려서 흔들거리는 형광등에 붙은 그 장면. 지금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